You be train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브라더스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눈컵에 조용히 해라.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네. 여론조사도 하고 있어요. 네. 넵. 일찍 좀 다니세요, 근데.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나요? 네. 10분 전쯤에 오십시오. 네. 자, 배 교수님, 오늘이 절기상 소만인데 소만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소만, 소를 키운다. 여보세요. 그게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소해잖아요. 소만 키워요. 정말 그렇게들 할 거예요? 그러면 배 소장님, 네. 사람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흉기는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왜 해요? 머리칼. 뚱커벨 머리칼은 정말 흉기네. 하늘 위로 뾰족 올라가가지고. 예. 자, 지금 저 여론조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있는데 5490님께서 아까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1번입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괄호 열고 마누라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입니다. 이분께 화장품 드리겠답니다. 예. 불쌍해서 드린대요. 예. 근데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 여론조사 참여하라고 놓고 달랑 한 분한테만 줍니까? 화장품 세트를? 정말. 김영래 PD 쳐다보지도 않아 있죠 지금. 즉석 여론조사 650여 명이 지금 순간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 이 조사 집계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밖에서 작가분들이. 네. 쇼미더 뉴스 마칠 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만약 신랑분은 아내를 다시 만나서 살고 싶은데 아내분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저 집에 가서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 두 분 배 교수님은 어때요? 다시 태어나면? 당연히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는 아내죠. 의리가 있어야 사람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문 대통령 미국 방문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몇 시죠? 자, 지금 워싱턴은요. 워싱턴 정확하게 DC입니다. 워싱턴 DC는 새벽 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어젯밤에 어제입니다. 네, 어떤 일정들을 소화했죠? 문재인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네 번째 이번 미국 방문인데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할 이야기가 듬뿍 많아지는 거죠. 나 거기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포토맥 강을 바라다보고 있는 바로 미국의 순국선열 40만 명이 잠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참배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은 루스벨트 대통령으로 향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 FDR입니다. 네. 프랭클린 디오도르 루즈벨트인가요? 네. 자, 여기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예. 여기를 방문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민주당 출신인 또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되면 만나면 할 이야기가 잔뜩 쌓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 32대 대통령입니다. 32대가 중요합니까? 네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32개? 근데 루스벨트예요? 루즈벨트예요? 섞어서 이렇게 발음을 하니까 헷갈려요. 루스벨트가 맞죠? 예? 루스벨트. 시옷 발음이라고요? 네네네. 지읒 발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발음하죠. 루스벨트면 이렇게. 알겠어요. 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유명한 어록 뭐 있어요?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워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하지 마시고요. 자,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인데 이 재임 도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랬죠. 그래서 나오는 33대 대통령은
우리 이제 6.25 전쟁과 관련 있는 트루먼 대통령 네. 그리고 31대 대통령 물어보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요. 후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후보 때문에 유명한 후보 대통령입니다. 후보는 전이고. 그러니까 직전 31대.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의 경제 공황을 부흥시켰던 루즈벨트 대통령 아닙니까? 2차 세계 대전은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네. 네. 자, 낸시 펠로시 이제 오후에는 이제 하원 의장과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네. 키워드는 역시 70년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고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그리고 기후 대응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펠로시 의장도 화답을 했는데요. 한미 관계가 안보 관계를 넘어서 팬데믹 퇴치라든지 다양한 글로벌 이슈까지 앞으로 함께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백신 협력 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협력도 얘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펠로시 의장은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미국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분야겠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바이든 새 행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이 실용적이고 또 정교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정책에 좀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노력을 좀 강조했고요. 펠로시 의장은 한미뿐만이 아니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2007년도 미 하원에 위안부 결의안 냈었다. 그랬죠. 또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우리 한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한파라고 그러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인데 이분이 여장부셔. 그럼요. 이분이 아까 제가 찾아봤어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40년생이시더라고. 그렇죠. 그 81 좀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네네. 작년에 이제 타임지 선정도 되고 그랬는데 87년부터 연방 하원인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네,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입니다. 예. 네. 그 우리나라에 저 41년생이신 분이 계십니다. 강부자 선생님. 네. 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강부자 선생님보다 한 살 많다. 예. 왜 제가 강부자 선생님 말씀드리냐면 자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강부자 선생님이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 점심 먹고 디저트 쇼에 나오실 거예요. 그 말씀드리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40년생이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박지원 국정원장은 42년생이고. 네, 거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네. 네. 자. 배 시장님,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에요.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하는데 어떤 이제 아까 배 교수도 잠깐 의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나 해야 돼요. 네네. 네. 코북 반배, 코북 반배,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 협력을 받는데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백신 협력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북한입니다. 북한과 네. 관련해서 과연 종전선언이 가능할지. 종전선언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합의부터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 발언만 이끌어내더라도 상당히 성공적.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시스템 반도체 공장 20조 원입니다. 170억 달러 정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이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향해서 SK 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겁니다. 네. 이제 1, 2 공장은 만들어졌는데 최태원 회장이 3, 4 공장을 3조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코북반배 중요합니다. 그건 혼자 외우시고요. 그 조지아주 가는 건 언제 일정이 잡혀 있어요?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 그 바이든 네. 대통령 정상회담 다음 날이 끝나고. 네.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나와서 그 미국 땅에다가
40조를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만 이제 20조를 투자를 하고요.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분야의 반도체를 지금 20년째 삼성전자가 1위를 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는 우리나라 3개 기업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군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죠. 맞습니다. 배 교수님이 어제는 어디 방송에서 배터리라고 발음하시더니 오늘은 배터리라고 제대로 발음하시네요. 예. 자, 배 교수님, 그 북한도 이제 핵심 의제로 꼽히는데 이 종전선언 이게 나올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론까지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논의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재가동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을 통해서 북한이 이 논의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견인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미 의회의 입장입니다. 미 의회가요. 한국전의 지금 전전협정 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요? 네, 종전 촉구를 결의한 종전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미 의회에서 추진된 적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법안이 이렇게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럼 누가 이 법안을 제출했느냐? 미 연방 하원 중에 외교위 소속의 지한파로 분류가 되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분하고 또 민주당의 한국계 앤디 킴이라는 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법안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데 첫 번째, 미 국무장관은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서 남북과 긴밀한 외교적인 관여를 촉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협상에 돌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약속을 했다. 또 플러스 그리고 바이든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가지면서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새로운 대북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용적이고 외교적이고 점진적이고 따라서 이 결과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니까. 네네. 내일 아침에 이제 다들 일어나시면은 워싱턴에서 나온 소식들 정상회담 결과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 앤디 킴 얘기했잖아요. 앤디 킴 의원. 이분이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만날 때 문 대통령 같이 참석을 해서 울먹였다 이런 기사도 그랬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한미 정상회담 소식 알아봤고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겁니까? 대선 전초전입니다. 대권 잠룡들이 이제 세 분에게 나섰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 같아요. 네, 이게 새 분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입니다. 여의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줄여서 성공포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무슨 성공을 위하는지는 대충 눈치를 채실 겁니다. 자,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는데 송영길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재선 의원 김병우 그리고 초선 민형배 의원은 지역구가 호남입니다. 이 총 한 35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세분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권 대선 주자들의 국회 내 새몰이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배 교수님, 박원순계 호남 출신 의원들을 이름을 올린 게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이제 35명인데요. 이 35명의 면면을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체 70% 이상이 초선이다. 그 이유는 역시 초선들은 아무래도 계파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합류를 많이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전 시장계가 합류를 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홍근 삼선 의원인데요.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고요. 이미 이제 정가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 조직이 대부분 이재명 지사에게 흡수가 됐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호남 의원이 5명이 합류를 했어요. 민영배 의원 등 5명이 합류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경북 안동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호남 의원들이 합류를 했다. 특히 이제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이 호남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의 의원들이 5명이 합류했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당내 세력 기반이 빈약한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걸 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평화광장이라는 또 이해찬계를 대거 흡수해서 발기인만 15,000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다 또 뭐 임종성 의원을 하는 공명포럼이 6월 10일 날 출범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지사는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새몰이 행보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 쪽 얘기 들어봤고 윤석열 전 총장 자문그룹은 어떻게 탄생을 하나요?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했습니까? 출범을 했는데 자, 그러면 배 소장님 거기 갔다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오늘? 오늘 부부의 날이잖아요. 부부의 날이라 네. 집에서 오셨군요. 아내 뽀뽀하다 늦었어요. 네. 적당히 하세요.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자문그룹이 오늘 출범했는데 먼저 이제 청취자분들이 주목을 하실 부분은 이게 정말 자문그룹이냐? 윤석열 전 총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 지사의 국회 또 더불어민주당 내의 모임의 이름이 성장과 공정을 위한 모임인데 공정이 정말 단골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자문그룹은 성공과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 공정이 똑같죠. 어떻게 보면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지사 쪽은 성장과 공정이고 네. 윤석열 쪽은 공정과 상식이고 공정은 아니 이거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입니다. 네. 국민연합이다. 이게 자꾸 헷갈려요.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대학 교수, 법조인 등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인데 총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고 오늘 이제 출범식을 열었고요. 윤 전 총장의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했는데 근데 글쎄 이런 모임들이 있는 건 좋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민생이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에서요. 국민연합을 저는 주목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연대와 연합을 염두에 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배 소장님 뭐 보여줄 거예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당대표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죠? 네.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치 아이돌 현상을 일으키면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당대표가 되고 싶다. 제가 말한 공정 또 20대 여성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일종의 요즘 페미니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에게 오히려 좀 표심을 모으고 싶은 이런 신호도 보내고 있고요. 당안과 박주자와 기득권 없이 경선하게 될 것이다. TK 중심 당심과 민심 간 거리가 있다는 주장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이 TK 민심을 고려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또 멘트를 내놨습니다. 나를 끌어내준 그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사하다. 과연 이런 멘트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긍정적으로 작동이 될지.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TK 민심을 좀 당심을 끌어낼 수 있는 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했을 텐데 지켜봐야겠죠. 6월 11일 날 이제 당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10명 정도 되죠. 후보들이. 그렇습니다. 10명이요.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5명 예비 경선에서 5명 추르고 네. 그 5명이 본선에 올라가서 6월 11일 날 이제 최종 당선이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구도가 뭐 그렇다면서요. 민심은 이준석이고 또 당심은 나경원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한국 리서치 등등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하면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등을 하고 있어요. 19%.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16%로 2등.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7%, 3등. 그리고 김웅, 홍문표 의원이 이제 4%로 4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1등 32%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3%로 2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본선에서는 이렇게 쭉 간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우세할 것이다. 이유는
본선 경선의 룰이 70% 당원, 그리고 30% 당원. 그리고 일반 국민 시민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7대 3으로 그렇습니다. 조직력이 우세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경원, 주호영 이 두 사람이 단일할 가능성은 높지만은 초선 의원들은 단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략적인 지지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면 대선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예. 그래서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런 판단할 경우는 이변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고 전 최고가 될 수도 있다. 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하는 인물 또 바이든 대통령의 롤 모델로 알려진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일까요? 뚱코벨 부부의 날을 맞아서 부드럽게 힌트 내주세요. 부드럽고 품격 있습니다. 미국 뉴욕 특파원을 지낸 백훈 교수님. 네, 31대 대통령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후보? 허버트 후보 대통령. 네, 33대 대통령은 누구죠?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끼인 분이신 네. 거죠?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좀 깁니다. 힌트가.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선물 소개해 주세요.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과에서 건강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그리고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면과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이지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욱 교수,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사탕 안 주시나요? 사탕이요? 네. 너무 정신이 숨가쁘게 없어서 달렸는데. 사탕을 못 드렸네. 네. 저기 끝내기 전에 네. 부부의 날 여론조사 지금까지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집계 결과를 저희가 발표를 해드릴게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1번 다시 산다, 2번 절대 아니다, 3번 혼자 산다. 집계 결과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하고 산다가 43%, 일본이 가장 높습니다. 역시 내가 보통이군요. 네, 2번 같이 안 산다, 33% 2등을 했고요. 너무 많네. 3등이 3번입니다. 24%. 나 그냥 혼자 살겠다. 네. 그런데 이제 2번, 3번 합치면 또 57%예요. 그러면 같이 산다가 43이고 또 그렇지 않다 분류를 하면 57. 저 긴급 제안이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내에게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네. 배 수장님도 한마디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독특한 문자가 있어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1601님. 저는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이 마누라하고는 안 살아요. 좀 나긋나긋하고 목소리 작은 여자한테 장가 갈 거예요. 56년생이고요. 41년 살아보니까 좀 지겹네요. 19님 네. 짱. 김경래 PD 아닌가요? 지금 66이신데 형님. 뭐가 지겨워요, 그래. 그냥 계속 재밌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욱 교수, 배종찬 소장, 배배브라더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